답이 없는 무인 카페 창업 형실. 이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인 카페 창업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저가 카페의 경쟁력.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저가 카페의 경쟁력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저가 카페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크게 끌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대학생들, 20대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저가 카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 저가 카페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1-1 무인 카페의 운영 효율성. 무인 카페의 포인트는요, 무인 카페의 운영 효율성입니다. 한 신문에서는 무인 카페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인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저가 커피의 문제점입니다. 2-1 가격 경쟁의 심화. 문제를 설명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정말로 너무나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 간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또 하락? 최근 여러 기사에서는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정말로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 품질 저하. 부연 설명드립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두 및 재료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품질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그리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품질을 중시하는 만큼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 고객 충성도의 감소. 문제 설명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요, 고객의 가격이 정말로 민감한 시장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은 더 저렴한 옵션을 찾아 너무나도 쉽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기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가 커피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다른 브랜드로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고객의 변화하는 선호의 둔한 피드백. 세 번째 포인트는요, 고객의 변화하는 선호에 대한 피드백의 문제인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비대면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무인 카페를 유리한 그리고 저가형이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메뉴나 경험을 제공해야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인력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이 비대면에 따른 둔한 피드백이 무인 카페에서는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선호들을 잘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상주에 있는 카페보다 어렵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24년 5월 1일 매일일보 김혜나 기자의 무인 카페 성공시나 쓸까? 카페 만월경 해외 진출 고두부가 마련 기사에 위거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의 무인 점포 수는 무려 6,323개입니다. 덩달아 무인 카페도 늘었고요. 전체 무인 점포 중 무인 카페는 1000여 곳에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인 카페 브랜드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카페 만월경이 대표적인데요. 만월경은 창립 첫 해인 2021년 11개 매장에서 시작해 지난해 기준 251개, 올해 3월 기준 278개로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 앞에도 무인 카페 만월경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만월경 무인 카페는요, 기계로 에스프레소 추출 농도, 즉 TDS를 최대 10.13%까지 뽑아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TDS?
뭔지 아시나요? 모든 슈퍼바이저가 바리스타 출신이고 고용해서 전 매장의 TDS를 최소 6% 이상대로 유지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이런 일반 프랜차이즈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런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이런 개인 카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조금 나오면 6%대 후반 나오고요. 보통 7, 8%대 나옵니다. 근데 이걸 12%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TDS의 농도, 커피의 진한 농도, 우리가 커피에서 먹었을 때 쓴맛이 있고 바디감이 느껴지는 그 정도가 TDS의 위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농도를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TDS 농도가 정말 높다고 꼭 좋은 커피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가 커피는 원샷 또는 매우 연한 커피를 제공하는 데에서 벗어난 좀 더 바리스타 위주의 슈퍼바이저들이 매장을 컨트롤하면서 돌면서 이런 TDS 농도 부분까지 이렇게 체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슈퍼바이저 관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슈퍼바이저 회사에 소속된 슈퍼바이저들은요, 한 사람당 보통 30곳 이상을 맡아요. 전국구로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상은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관리는 되고 있으나, 그리고서 지난 1월에 디저트 머신을 도입했대요. 커피 머신에서 디저트까지 최대 5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결제한 후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인 카페는 별도로 커피 기계가 있고요. 옆쪽에 보면 과자나 마카롱이나 이렇게 눌렀을 때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것들도 놓기도 하죠. 이렇듯 어느 정도 맛적인 부분과 바리스타 출신들의 슈퍼바이저 운영으로 피드백을 위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무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난치 못한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1인당 판매 매출 대비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대비한다면 회전율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카페가 폐업률이 증가하는 만큼 무인 카페에서 보여지는 원활한 피드백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적은 매장에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전율을 고려한다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권이 회전율이 중요한 상권에 이런 무인 카페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론! 저가 커피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경쟁 심화와 품질의 저하, 고객 충성도의 감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는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카페와 무인 카페는 여전히 창업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철저한 시장 조사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공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무인 카페를 하겠다고 하면은 개인이 할 수는 없고 프랜차이즈를 택하게만 했겠죠. 그래도 일반적인 저가 커피의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은 인건비가 정말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전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회전율에 대해서 빠르게 먹고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상권들은 정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평수가 너무 작으면은 사실상 이조차도 또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조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